제가 이 영상의 1편에서 금리 상승기에 실물 자산인 주가가 상승했고 또한 부동산도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민간 설비 투자 지수도 금리 상승기에 많이 상승했다고 오로지 제 의견이 아닌 실제 지표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1편 영상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편 영상을 필히 시청하고 이 영상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 자산이 하락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은 정보를 매스컴이나 뉴스, 언론을 통하여 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이 통화량과 금리, 그리고 물가 등을 단순히 언론의 찌라시를 통해 듣게 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말만 듣고 언론의 말만 듣고 자칭 전문가란 유튜버 양반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니 운이 좋을 땐 수익을 얻다가도 운이 나쁠 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서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한 번씩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느 책이나 어느 전문가에게도 저의 분석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읽은 서적 중에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다면 저도 권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고 분석하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첫 영상을 업로드한 지 15일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자분이 4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정보를 전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분석하는 깍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사항으로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의 경우 게시글 공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론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이유와 그 금리 인하의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연준 거리는 것도 이 대한민국 화폐보다는 사실상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대표적인 화폐이기 때문이죠. 우선 그 금리의 인상 및 인하의 배경은 그 물가지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검은색 점선은 미국의 기준 금리입니다. TV에서 혹시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률 2% 맞춘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2%를 미국 연준이 왜 좋아하냐면 경기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물가 상태도 아니고 고물가 상태도 아닌 가장 적합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2015년경에 물가 상승률이 제로 수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이는 물가의 대표적인 격인 유가가 25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이 유가 관련 내용은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때 16년도부터 이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동시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곧 경기가 호전된다는 뜻이고 그에 발맞춰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의 카드를 뺍니다. 즉 2015년경에 물가 상승률이 제로에 육박하다가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의 카드를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되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결국 이 금리의 역할은 물가 상승의 안정화를 위한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를 역으로 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말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9%의 사람들은 이 금리 인상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혹은 올리겠다 하면 뉴스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경제공포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구독자분들은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 깍시의 영상을 본 분이라면 이 팔짱을 끼고 그냥 씩 웃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 혼자 위기 많이 느끼세요.
그런데 혹시나 옆에서 같이 씩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론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 금리 상승의 배경은 우선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그 물가를 보상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가 현재 2.25%예요. 저는 대략적으로 3% 중반까지를 이번 경제주기의 끝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전 경제주기의 금리 꼭지점을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또 역으로 말하면 이 기준금리 여력이 제한적이게 되면요. 물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도구나 수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연준은 2%의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은 베네수엘라의 금리이고요. 2014년도부터 물가의 상승을 직감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금리를 22% 올렸음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이 금리 여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금리 여력이 사라지는 순간 물가 상승률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런 말을 하는 게 사기꾼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나 역대 이런 분석을 해서 저처럼 경제 강의를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여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란 물가 상승률에 대한 화폐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의미인데요. 이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을 알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금융자본을 빌려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이 실물 자산의 증가폭이 훨씬 커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상환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역으로 투자된 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금리 상승에 대한 이자 상환 비용을 100% 보상받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통해 금리보다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이 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이 기회는 바로 부의 추월 차선이 되는 거죠. 이 실물 자산의 매입 대금 일부를 대출을 통해 실현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 상승이 대출금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금융 자본의 활용은 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 대출의 이자는 이 단리의 성격을 띠는 반면 이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은 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와 견주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선에서는 이 과도한 부채가 부채 위기로 변할까봐 많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부채가 위기가 되는 순간은 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실물 자산을 들고 있을 경우에 개인 부채에다가 이 실물 자산의 하락까지 겹겹으로 폭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부채를 져서라도 투자를 한 사람은 이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차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 금리 상승의 배경은 물가 상승에 있고요.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가 금리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 상승은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죠. 이 차트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 차트이고요. 80년대에 약 20%의 기준금리 상태에서 현재는 약 2%대의 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년 경제주기를 거듭할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그 금리 인상 주기의 끝점이 언제인지를 대략 예측할 수 있고 이 시점은 대략 몇 년 안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언론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TV 보고 씩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혼자 많이 위기 느끼세요. 그리고는 물가가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전체 물가에서 부동산과 주식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일부에 편승되어 그냥 웃고 울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보는 시야가 좁고 대한민국만의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만을 보고 부동산을 전망하고 신문이나 경제 뉴스에 쪼가리 뉴스를 들고 와서 그대로 읽는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저는 걱정이 좀 많은데요. 이번 경제 주기가 끝나면 미국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 경제 주기까지의 흐름은 지금 분석이 다 되어 있으나 이 미국의 금리가 하락 후에 제로금리 상태가 되고 최소한의 통화량을 풀게 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미래는 빠르면 4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오긴 했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은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통화량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고 급격히 위축하게 될 때의 미래는 어떤 공포가 다가올지 감이 아직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훗날 5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이 급락한다는 말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내용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실물 자산의 상승이 가파르다는 거였어요. 또한 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혹시나 여러분에게 우물한 전문가나 뉴스 혹은 어떤 유튜버가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경제가 위험하니까 부동산 팔아라, 주식 팔아라 소리를 한다면 그냥 속으로 듣고 너나 많이 파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차곡차곡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나름 유익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꼭 될 수 있게 이 구독과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구정 기념으로 노력하고 분석하는 분석가 깍씨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절값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